자, 그러면 반대팀 2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요령 있는 삶이 성실한 삶보다 낫다라는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팀 2반을 맡은 민재입니다. 여러분, 벼락거지라는 말을 아시나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을 뜻하는 벼락부자와 반대로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린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성실히 노동하는 사람들이 초라해진 2021년에 생겨난 신조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뿌리내리기 시작할 무렵 사람들은 근면하게 노동하는 것을 올바른 삶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을 추구했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추월하면서 이러한 믿음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성실한 노동의 대가보다 자본의 대가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에 기반하여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유효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우리는 성실함이라는 전통적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시대에 맞춰서 요령 있는 삶의 태도를 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논란이 되는 배경입니다. 영어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요령 있는 삶이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가치를 획득하는 삶의 태도를 정의합니다. 또 성실한 삶이란 전통적인 가치로 노동에 기반하여 성실하게 살면 그만한 가치가 나온다고 믿는 삶의 태도로 정의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 요령 있는 삶이 성실한 삶보다 낫다를 성실함보다 요령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로 해석합니다.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에 대해 요령보다 성실함이 공동체적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저희 팀이 오늘의 주제에 대해 반대하는 3가지 이유는 사회적 영향, 사회적 평가, 가치 생산입니다. 첫째, 사회적 영향. 요령 있는 삶은 사회 불안정을 야기하는 반면에 성실한 삶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왜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면 그만큼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령 있는 삶, 즉 자본 수익에 기대어 사는 삶이 성실한 삶, 그러니까 노동소득에 기대어서 사는 삶보다 낫다고 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학생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에는 안정을 위한 기본적 골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함은 이러한 골조에 해당됩니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추월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실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요령 있게 사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주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요령이 건강한 사회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령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령 있는 삶을 추구한다면 사회는 정체될 것입니다.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요령 있는 삶이 성실한 삶보다 낫다고 평가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목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의욕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사회적 평가. 성실함은 긍정적 사회적 평가를 이끌어냅니다. 특별한 재주가 없더라도 성실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지만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쏟기 때문에 관계의 신뢰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상승곡선을 나타낸다면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성적이 내내 좋은 학생보다 성적의 상승 곡선이 나타난 학생이 입사관들에게 더욱 인상적이고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모두 아실 겁니다. 신뢰, 발전 가능성과 같은 긍정적 사회적 평가들은 당연히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사회적 성과를 낼 때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요령은 긍정적인 평가만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요령은 성과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신뢰도나 발전 가능성과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평가를 얻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성실함으로 받는 사회적 평가가 사회적 성취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성실함이 요령보다 삶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가치 생산. 성실한 삶은 요령 있는 삶에서 생산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요령 있는 삶에서는 새로운 가치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요령 있는 삶은 이미 생산된 가치를 어떻게 잘 가져갈지를 고민하는 삶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성실한 삶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생산되는 가치가 없다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주식 투자,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와 같은 현재 우리 삶의 요령은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줄 수는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성실한 노동을 한 농부는 식량을 생산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혼자 사는 사회라면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공동체, 사회 속에서 성실과 요령에 대해 묻는다면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생산하는 성실한 삶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실한 삶과 요령 있는 삶에서 생산되는 가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 요령 있는 삶이 성실한 삶보다 낫다에 대해 사회적 영향, 사회적 평가, 가치 생산이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합니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추월하는 지금 우리가 성실 또는 요령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시대에 맞추어 사는 요령 있는 삶이 성실하지 않다거나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령을 택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의 골조가 무너지고 인류 공동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기에 우리는 성실한 삶을 택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분 9초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요령 있는 삶이 성실한 삶보다 낫다는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팀 2번자 위안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척도 중 하나는 성실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본 수익이 노동 수익을 추월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성실함에 대한 믿음이 금이 가고 있습니다. 성실한 노동의 대가보다 자본의 대가가 더 커지고 있고 많은 이들의 관심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삶보다 요령 있는 삶이 조금씩 더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주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요령이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중요한 핵심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이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정성스럽고 참됨을 말합니다. 저희 팀은 오늘 주제 요령 있는 삶이 성실한 삶보다 낫다를 요령이 성실함보다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합니다. 오늘 저희 팀은 요령 있는 삶이 성실한 삶보다 낫다는 본 주제에 그러므로 찬성합니다. 저희 팀은 첫째, 요령의 정의, 둘째, 시대의 흐름, 셋째, 현실적 한계를 논거를 들어 주장하겠습니다. 첫째, 요령의 가치. 요령은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요령은 핵심, 즉 본질을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성실한 삶을 살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성실과 달리 요령은 또한 요령의 또 다른 큰 가치는 바로 효율성에 있습니다. 요령은 어떠한 일의 핵심을 알기에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요령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시간의 소모를 줄이고 그 시간 동안 자기개발과 여가생활 등 삶의 질과 행복을 충전하기 위한 여유까지 생기게 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요령이 어떤 일에 대하여 장애를 부린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인터넷에 요령있게를 검색을 한다면 요령있게 자소서를 쓰는 법, 태풍 행동 요령, 인생을 요령있게 사는 법 등과 함께 요령을 일의 원리를 파악한다는 의미 있는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요령 있는 삶은 성실한 삶과 비교했을 때 많은 시간을 아끼면서 더욱 훌륭한 가치로 만들어낸다는 점이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대의 흐름. 우리의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성실한 삶을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세대의 보편적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철저한 자본주의의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소득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사회 경제적 추세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성공하고 살아남으려면 성실하게 일하고 자본을 늘렸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믿음은 자본주의의 성장뿐만 아니라 성실한 삶을 최고의 덕목이라는 믿음까지 가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토마 피케티 교수의 이야기를 들자면 현재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케티 교수가 고안해낸 피케티 지수는 부의 총량을 국내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높을수록 자동 수익에 비해 노동 수익이 낮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한국의 피케티 지수는 8.8로 작년보다 0.5 상승하여 매년 약 2.2%씩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의 피케티 지수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현재 한국의 자본주의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실한 삶이라는 우리가 지켜왔던 말에도 한계가 있고 현재 상황은 그 한계선에 점점 가까워지며 이제는 성실히 살아도 이득을 볼 수 없음을 뜻합니다. 넷째, 현실적인 한계.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요령 있는 삶이 필수적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양극화, 즉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자가 차지하는 부의 비중은 5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42.5%의 부의 불평등이 보다 현재 부의 불평등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정규직,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빈곤에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이루는 말인 워킹푸어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하위소득층은 아무리 성실한 삶을 살아도 가난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가 점점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 미친 듯이 올라가는 집값이나 임금 상승률 등 이를 아득히 초월하는 식재료 물가 상승처럼 갈수록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가치는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저희 팀은 요령 있는 삶이 성실한 삶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첫째 요령의 가치, 둘째 시대의 흐름, 셋째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오늘 주제 요령의 삶이 성실한 삶보다 낫다는 주제에 찬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분 27초요. 네, 저희 팀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거에서 요령의 가치를 언급하시면서 효율성이라고 말하셨는데, 효율성이라는 요령의 가치는 우리 측에서도 이미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령의 효율성이라는 가치와 성실의 가치에 차별화되는 면은 무엇인지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삶을 살게 된다면, 성실한 삶을 살게 된다면 성실을 행하는 만큼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요령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과 적은 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 성실과 요령의 그 차별화되는 면은 시간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시간과 그에 들어간 자본.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령과 성실의 차이가 시간에서 나타난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시간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일의 양과 힘, 노력 등에 비하여도 함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논거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팀도 물론 현대 사회에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요령으로 이런 한계를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이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부딪히고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 현재 저희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이거에 대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부딪힌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여 요령 있는 삶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조금 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집값이 올라가고 있으면 이것을 성실하게 일만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한 값을 일한 거기에서 생긴 자본을 자신이 요령껏 투자를 한다던가 부동산을 사는 등 여러 곳에 분배를 하면서 요령 있게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좀 더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요령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현실적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삶은 성실한 삶이 아닌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요령 있는 삶을 산다면 개인이 잘 살 수는 있겠지만 사회가 건강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저희가 주장했다시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실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어, 그렇다면 혹시 지금 반대 측에서는 현재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보십니까? 아니, 물론 아닙니다. 저희 팀도 현대 사회가 이런 한계가 있고 시대적 흐름이 달라졌다는 것 또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실한 삶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종료되었습니다. 저희 준비 시간 1분만 쓰겠습니다. 네, 준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실제 끝나는 거랑 지는 방식이랑 그 주장이 증거가 확실히 달라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요령 있는 삶이 성실한 삶보다 낫다의 반대측 반박을 맡은 장우빈입니다. 상대 측에서는 오늘 주제에 찬성해 주시며 첫째, 요령의 가치, 둘째, 시대의 흐름, 셋째, 현실적 한계의 세 가지 주장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은 상대 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대 측에서는 요령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요령은 핵심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측도 상대 측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요령의 정의와 요령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결국 요령도 성실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희 측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 요령 있는 삶보다 성실함이란 덕목은 사회 어딜 가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령 있는 삶을 살면서 그런 얻을 수 있는 돈이나 그런 가치 또한 사회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회는 이 성실함의 요령이라는 가치가 없을 때는 돌아갈 수 있겠지만 성실함의 덕목이 없을 때는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측은 상대 측의 주장에는 일부 동의하는 바이나 성실함이 요령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상대 측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대해 말씀하시며 성실함을 강조하는 것은 윗세대이고 현재 그 피케티 지세대에 언급하시며 시대가 변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은 상대 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 측이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시대의 흐름은 절대 옳은 시대의 흐름이 아니며 그것에 반드시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사회의 흐름은 자본소득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고 그리고 노동의 소득은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시대의 흐름에 반드시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시대를 따라간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이득을 얻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흐름은 언젠가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성실함을 저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상대 측에서는 성실한 삶의 현실적 한계에 대해 언급하시며 상위 1%가 50% 부를 차지하고 있고 또 워킹 푸어 같은 이야기를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은 상대 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성실한 삶의 현재 사회적 한계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무슨 성실한 삶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그런 비정상적인 구조인 사회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고, 또 상대 측에서 말씀하신 현실적 한계 또한 성실한 삶은 꾸준히 노동을 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이제 물론 부자가 될 수는 없어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저희가 이반에서 언급했었던 벼락거지라는 말과 같이 유령 있는 삶을 꿈꿨다가 오히려 인생을 더 크게 실패하게 되는 그런 사례도 우리는 많이 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측은 성실한 삶의 현실적 한계라는 상대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 반대측 반발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분 12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령 있는 삶이 성실한 삶보다 낫다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팀에서 반박을 맡은 송정현입니다. 상대팀은 오늘 주제에 대해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를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영향. 요령 있는 삶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고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평가. 사회적으로 성실한 삶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이루어내고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 생산.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가치를 생산해낸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상대팀 의견에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영향. 요령 있는 삶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셨습니다.
요령 있는 삶을 택한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이 논거의 전제는 건강한 사회를 전제로 합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워킹푸어는 늘어나고 집값과 식재료 값은 말도 안 되게 치솟습니다.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득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해야 되니까요. 자본주의라는 체제도 결국 이윤을 가장 먼저 추구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는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는 변화에 맞춰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지금 사회가 건강한 구조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그 다음에 그런 사회에서 특이한 행동을 해나가는 삶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보는 시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마치 신분제에서 근대 사회로의 이행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은 첫 번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평가입니다. 성실한 삶은 긍정적인 평가를 이루어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영업직 그리고 보험 같은 거를 팔거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과연 성실이 그 성공의 척도일까요? 그 사람들은 마치 영업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 고객들이 알맞은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걸 파악하는 요령 있게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더 성공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좋죠. 결국 상대팀의 주장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결국 이러한 얘기는 그냥 사회적 평가는 그 기업이나 직군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결코 성실한 삶 자체가 긍정적인 평가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요령 있는 삶이 더 각광받고 있는 시대에서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이제 뒤집히는 추세겠죠. 세 번째는 이제 가치 생산입니다.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가치를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요령 있는 삶이 성실한 삶보다 낫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삶입니다. 삶. 삶은 사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 그러니까 개인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러한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은 무엇을 우선시할까요? 우리 모두 공공의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우선시할까요? 우리 사회체에는 늘 공공재가 부족하고 개인들은 이제 공공재를 쓰기만 하지 이렇게 시장이 그냥 국가의 개입이 없다면 이런 공공재는 늘 부족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처럼 개인은 공공의 일을 따지기보다는 자신의 이득, 자신의 생존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과연 오늘의 주제, 요령 있는 삶, 그러니까 삶이 어떤 가치의 삶이 더 중요한가를 묻는 그러한 주제에서 과연 가치 생산이 개인들의 성실한 삶이 더 낫다고 여길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은 세 가지 모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20년 3월 1,500선에서 2021년 3월 3,200선까지 그야말로 전례 없던 결과인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가게들의 수익 중 20%는 주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2030 세대에서 주식과 암호화폐 같은 자본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 힘든데요. 그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자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만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과거와는 달리 불확실성을 겪습니다. 안정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성실한 삶은 이제 불안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성실한 삶으로 성공을 거두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건 다 옛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성실한 삶으로 성공했다는 얘기, 그것보다 요령 있는 삶,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해서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훨씬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모두 그들을 부러워하고요. 이러하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과연 여전히 성실한 삶이 요령 있는 삶보다 더 나을까요? 네, 이상 반박을 마치겠습니다. 4분 52초요. 네, 저희 측에서 먼저 질문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상대 측에서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가 없으면 개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상대 측에서 저희 측 첫 번째 주장 반박하실 때 성실한 삶이 더 중요한 거는 건강한 사회를 전제로 하고 이웃만을 추구한 사회에서는 유령인 삶이 더 낫다고 하신 게 맞나요? 건강한 사회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고 지금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보는
그 주장의 프레임이 저희는 옳지 못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상해 측 말대로 지금 건강하지 않은 사회인데 그 흐름에 타서 우리 모두가 이웃만을 추구하는 사회로 변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사회는 자연스럽게 붕괴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개인의 삶도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지금이 건강한 삶인지 건강하지 않은 삶인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욕구와 생존,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에 의해 직결돼서 나타나는 움직임이지 저희가 이거를 일단 그렇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없고요. 저희는 이렇게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옳다고 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상대팀이 세워진 전제에 동의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질문하겠습니다. 이득을 따라서 가는 게 옳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게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흐름은 어, 자본소득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그러한 일단 저희는 지금의 사회는 일단 비정상적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세 번째 저희 팀 현실적 한계 반박을 하실 때 오히려 이러한 요령 있는 삶이 인생은 실패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요령 있는 삶을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요령 있는 삶 자체가 투자가 아니라 요령 있는 삶을 핵심을 파악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거지 왜 이런 핵심을 파악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행위가 인생을 실패하는 건지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 일단 그렇게 되면은 일단 좀 논점이 좀 이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요령이 있더라도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같은 거는 그 인간의 손을 벗어날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령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예,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요령 있는 삶이 성실한 삶보다 낫다에 대해서 디베이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팀 요약을 맡은 민재희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토론하신 결과 저는 요령과 성실의 가치 차이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맞서는 태도라는 두 가지 쟁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 요령과 성실의 가치 차이에 대해서 저희 팀은 요령은 개인의 가치를 창출하지만 성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공동체적 관점으로 봤을 때 성실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은 요령 있는 삶이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는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있으며 성실한 삶은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 팀도 물론 요령 있는 삶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요령이 개인의 이익을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각자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라면 본질을 파악하고 요령 있게 살아야겠지만 지금 이런 현실에서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실한 삶이 추구되어 사람들의 노력과 목표가 유의미해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쟁점, 시대적 변화에 맞서는 태도에 대해서 저희 팀은 성실보다 요령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며 현대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사회를 고쳐나가기 위한 성실한 삶의 태도가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팀은 현 사회의 한계를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요령 있는 삶을 살며 효율적으로 살아야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대팀 주장대로 모두가 요령 있는 삶을 살며 생존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회로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성실한 삶이 기반이 되는 사회에서는 가진 것이 없어도 노력한다면 경제적 격차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령 있는 삶이 기반이 된다면 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가능성이 현격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유산으로 1000평 땅을 받았다는 친구를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주식, 유산 등의 다양한 자본 수익들이 있겠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유산으로 자본을 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도 없이 물려받은 자본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중심이 된다면 사회적 양극화는 극복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요령 있는 삶은 모두 자본 수익에 기대어 사는 삶이라고 하면 무리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 주제의 배경이 된 바탕을 보자면 자본에 기반을 둔 삶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앞에서 말한 암담한 미래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성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한계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음 이란 두 가지 이유로 오늘의 주제 요령 있는 삶이 성실한 삶보다 낫다에 반대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지속되고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추월하며 사람들의 인식과 같은 시대적 흐름이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 인정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요령 있는 삶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팀이 주장하는 바를 정확히 정리하자면 이런 현실 속에서 사회를 위한 삶은 성실한 삶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분 26초요.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팀 요약을 맡은 위아인입니다. 먼저 상대팀께서는 성실한 삶이 요령 있는 삶보다 낫다며 다음의 반대 의견을 들어 주장을 하였습니다. 첫째, 사회적 영향. 둘째, 사회적 평가. 셋째, 가치 생산. 주장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 팀은 요령 있는 삶이 성실한 삶보다 낫다는 기본 입장을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상상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요령의 가치. 둘째, 시대의 흐름. 셋째, 현실적 한계. 오늘 가장 부딪힌 부분은 사회적 불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상대층은 요령 있는 삶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 하였고, 저희는 사회적 불안이 야기된 상태에서 이제는 성실함이 아닌 요령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경제 정의를 외면한 채 경제 정의를 외면한 채 경제 정의는 분배의 문제이고 사회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즉 돈을 어떤 기준의 원칙의 바탕으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경제 정의를 외면한 채 이루어지는 경제 성장은 빈부격차, 인간 소외 등 바람지 못한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은 기존의 교과서에 배운 상식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고 불평등이 가득한 이 사회에서는 언제까지 교과서에 배운 대로 개인의 성실만을 강요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성실이 아닌 삶의 이치를 깨우친 요령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개의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로키입니다. 아마 예전 영화에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 로키가 세계 챔피언과의 경기를 하게 됩니다. 세계 챔피언이 동네 복서의 시합의 승부를 안 보더라도 뻔합니다. 하지만 로키는 이미 승부가 끝났음을 알고도 성실하게 경기에 임하였습니다. 그는 챔피언의 공격에 맞서 모든 라운드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로키는 상대팀께서 설명해 주신 성실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실하게 행동한다면 언제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새로운 유형의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커와 같은 영화들입니다. 영화 조커 속의 주인공 조커는 로키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더는 성실한 삶으로 살아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실하게 살려던 사회의 도덕관념이 그를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 두 영화의 주인공은 열심히 노력을 하였음에도 다른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회는 성실을 이루는 자에게 노력과 성실함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 그 능력을 신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옳은 일이 현재에도 유효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허탈과 과연 이게 옳은 걸까라는 불안밖에 남기지 않는 성실한 삶보다는 더 효율적인 요령 있는 삶이 이젠 더 유효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상 찬성팀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분 7초요. 네, 저희 측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팀 두 번째 주장 반박하실 때, 업무를 요령 있게 하는 것도 요령 있는 삶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 들은 건가요? 반박할 때요? 네, 저희 측 두 번째 주장 반박하실 때, 네, 저희가 사회적 평가를 말했었는데, 상대 측께서,
그 업무를 요령 있게 하는 것도 그 요령 그런 있는 얘기 안 삶. 했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얘기로 예시를 들었을 뿐이고 또 성실은 성공과 밀접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저팀 질문하겠습니다. 그 상대팀 아까 같이 얘기도 하시면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성실이라는 가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했듯 지금 우리가 하는 주제는 성실한 삶과 요령 있는 삶을 비교하는 주제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 중에 공동체적과 아니면 개인의 이득을 볼 수 있다면은 저 같은 경우 당연히 개인의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본주의라는 사회에서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에서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 아닐까요? 공동체적 가치. 네, 계속해서 말하지만 시대적 흐름이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현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노령이 필요한 것까지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요령 있게 산 결과가 공동체 사회의 붕괴라면 생존했다고 한들 나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그 대답하기 앞서서 방금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회적 영향 첫 번째 주장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고 전제를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근본적인 모순이 아닌가요? 그러면은 지금이 건강한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확실히? 네, 확실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시대적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건강한 사회라는 게 아닌 것도 인정하는데 요령 있게 산 결과가 공동체 사회의 붕괴라면 개인이 생존을 했다고 한들 나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붕괴의 가능성은 이제 100% 그런 확실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게 바뀌어 나가는 단계고 그러한 생각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일 뿐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고 지금의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요령 있는 삶이 더 낫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회의 노력과 성실이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하향 곡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좀 분명하게 부정적 미래를 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단순히 노동이라고 규정을 한다기보단 성실과 요령의 차이겠죠. 요령도 노동할 수 있고 성실도 노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은 종료되었습니다. 네, 저희 준비 시간 1분 쓰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회의실을 닫으면 바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닫힐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와, 선생님 확실히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그래요. 우리 지호는 이름 앞에 이응시읒 쌍기역을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하는 거는 비슷한데 더 시원시원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부러워요. 네, 그렇죠. 우리 지호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요령 있는 삶이 성실한 삶보다 낫다의 반대측 마지막 초점을 맡은 장우빈입니다. 여러분 모두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서 모두가 성실한 삶을 산다면 그 사회는 당연히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것도 모두의 성실함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의 가치가
매우 낮아지며 모두가 주식, 비트코인 같은 그런 자본 소득을 노리고 그러한 요령을 추구하는 삶에 모두가 그런 삶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과연 우리 사회를 점점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저희 그 요령을 추구하는 삶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돈 같은 가치도 결국은 그 성실한 삶을 산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점에서 요령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성실한 삶보다 더 나을 수 없으며 성실한 삶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바른 길로 돌려놓기 위한 그런 올바른 삶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측 마지막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26초요. 네, 마지막 추천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온 성실, 근면, 노력 등 다양한 가치가 몇 사람의 무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실을 최고의 덕목으로 늘 추구해오던 그 가치를 최우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임금을 받기 위해 성실하게 일할 수도 있고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위해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삶을 사는 성실한 사람은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인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어는 말했습니다. 사회적 믿음은 그 자체로 유동적인 실체가 아니라 모두 개인의 믿음과 생각에 의해 구성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성실, 근면, 노력 같은 가치들은 예전만큼 사람들이 신뢰하고 또 따르고 또 최고의 덕목으로 여전히 뽑을 수 있을까요? 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그들이 성공을 해내기 정말 어려운 구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임금보다 식재료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부동산의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서 내 집 마련의 꿈도 이제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심화되는 양극화는 성실하게 일을 해도 더욱 가난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요령 있게, 즉 핵심을 관통하고 효율적으로 사는 이들은 성실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욱 빠르게 목표를 달성합니다. 내 집 마련일 수도 세계여행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요령 있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가치와 결실을 빠르게 이뤄냅니다. 그것도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말이죠. 이런 요령 있는 삶은 결국 여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백날 성실해도 노동과 성실 그 자체에서의 성취가 아니라면 성실하게 사는 삶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얼마나 될까요?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돈과 자본은 물론 성실한 삶이 공동체의 가치를 생산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성실한 삶을 보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요령 있는 삶은 우리를 더욱 빠르고 더 편하고 윤택하고 부유한 삶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더 나은 삶은 무엇인가요?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분 1초요. 네. 숨 죽이고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디베이트 빅뱅 참가해 주신 우리 4명의 학생들께 박수로 네,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 결국은 지금의 변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아니면 인류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인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케빈리 교수님 모셔서 강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그 디베이트 경험이 많고 이제 고학년인 학생들이 진행을 했던 디베이트에서 훨씬 더 차분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기의 신지호 군이 바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노력으로 오늘과 같은 토론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디베이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쟁점이 다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쟁점은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어떤 쟁점은 스쳐 지나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있었던 거는 주제 해석에서의 차이라고 봅니다. 오늘 주제 해석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오늘의 주제가 주어졌다면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전개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액면 그대로 요령 있는 삶과 성실한 삶 이런 것이 과연 충돌의 지점이 있는가라는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주제는 명확하게 21세기 그 자본이라는 책, 즉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능가하는 이러한 시점에서의 삶의 태도에 대한 거를 질문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성실한 삶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냐면 기존에 우리가 살아온 대로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규정을 하는 게 낫겠고, 요령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자본 이득을 다양하게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오늘 반대팀의 경우에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 토론에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찬성팀의 경우에는 찬성팀이 좀 더 많은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요령 있는 삶을 방금 얘기한 방식 이외로도 액면 그대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요령 있는 삶이라는 뜻으로도 그걸 추가해서 자신의 용어 정의에 집어넣어서 토론을 전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부상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반대팀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즉, 요령 있는 삶을 그렇게 액면 그대로의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의식에서 타당한가라고 하는 점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면 청중들한테 오늘 그 토론의 향배를 좀 더 설명해 주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적게 터치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 현실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전과는 다른 현실이다는 데 대해서는 두 팀 다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 그러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삶이 유효한가라고 하는 점이 두 번째 쟁점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에서라도 모두가 다 요령 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손은 누가 지키나라는 이런 간단한 생각 속에서 성실한 삶은 이러한 변화된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태도일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고, 찬성팀의 경우에는 현실이라는 것이 이전과는 너무 달라져서 이제는 이 종래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고 우리가 서바이벌하기 위해서라도 요령 있는 삶의 태도를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입장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 즉, 현실이 크게 변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그것이 성실한 삶을 포기할 이유가 되는가? 그래서 성실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쟁점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찬성팀은 따라서 이러한 현실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한 삶에서 요령 있는 삶으로 불가피하게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즉 뭐냐면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 정당성의 근거를 불가피성으로 찾은 건 거예요. 그랬을 때 반대팀은 과연 그러한 불가피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 가치 판단에서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럴지라도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가치 기조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지가 않느냐라는 게 반대팀의 의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그 쟁점은 주제 해석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과연 요령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생산하는가,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반대팀의 경우에는 요령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가치를 생산하기보다는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고,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삶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스탠스를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찬성팀의 경우는 요령 있는 삶을 아까 용어 정의에서의 문제인 것처럼 그냥 액면 그대로의 그 요령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것도 충분히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 오늘의 쟁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제 해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네 번째 쟁점에서 찬성팀이 오히려 가져가면 좋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러한 자본 이익에 추구하는 것 그리고 자본의 활동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얼마나 왕성하게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요령 있는 삶을 다룬다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요령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가지 쟁점이 터치가 되었다라는 것은 두 팀 다 모두 오늘의 주제가 던져주는 문제의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디베이트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조금 지적을 하자면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명료하게 오늘의 논쟁을 정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주제 해석 같은 데에서. 그런 데에서 약간 놓친 거, 그다음에 그것이 4번째 쟁점으로 연결이 된 거, 이런 점들을 조금 우리가 이제 다음에 더 보완을 한다면 더 완성도 높은 디베이트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전국의 기라성 같은 코치님들, 대학교의 경자과 교수님께서 와 계신 자리에서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 있게 디베이트를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헤비하고 또 디베이트 주제도 너무 진지한 주제라서 그런지 시간이 벌써 10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순서 진행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는 3부 자율적으로 남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코치님들 오늘의 강의와 또 디베이트가 코치님들의 고민에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요령 있게 살아야 될지 아니면 기존에 살던 방식대로 살아야 될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요령 있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그래요. 하던 대로 살아야지 어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네, 뭐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우 혼란스러울 때 우리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 또 한국토론대학에서 이렇게 중요한 책과 중요한 디베이트 주제로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든든하고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10시 1분이니까요. 여기서 2부는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3부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남은 이야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만 나가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호응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27회 인디월 공식적인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